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훈입니다. 자, 대선 기간 동안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북섬. 자, 그럼 대선 이후에 거북섬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커피값, 그 다음에 거북섬, 이게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자, 과연 대선 이후에 거북섬은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대선 이후에 생각보다는 조용합니다. 서로 거북섬을 살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선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흥 시장님, 임병택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지난주에 한번 모였어요. 대선 이후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는 거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조기 개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넘쳐나야 된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가지고 현재 근린상가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기존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유통부지, 특히 유통부지, 분양되지 않은 유통부지를 주거시설 용도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상주 인구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한 번 더 좀 강도가 약간 강해진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기존에 회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지만 달라진 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달라진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는 강도는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야, 아무튼 이번 하반기에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6월 27일 해양박물관이 드디어 개관을 합니다. 6월 27일 날요. 그리고 6월 27일 날 거북섬 발전위원회 상가 번영의 차원을 뛰어넘는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세계 서핑대회, 그 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해양대축제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에 있죠. 자, 해양대축제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관광가에서 거북섬 해양대축제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라는 이제 그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언급을 했지만, 최소한 싸이급 정도 되는 가수들을 좀 불러라.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북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망한 도시, 유령의 섬, 정말 이미지가 말이 아니죠. 이미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멋지게 한 번을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크게 행사를 좀 진행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개인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탑 가수들을 부르려고 그러면 비용도 엄청나고 스케줄을 또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거북섬의 상황에 대해서 사이드 뉴스를 봤을 겁니다. 야, 자기가 가서 그 거북섬 한번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관계자들이 빨리 접촉을 해가지고 싸이 콘서트를 거북섬에서 하는 거죠. 거북섬에서. 그러다 보면 외국 관광객들도 올 거고 아마 거북섬 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타고 방송이 돼야지만, 야, 거북섬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행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 거북섬은 금방 잊혀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대선 기간 동안에 이미지만 나빠지고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거북섬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6월 말쯤 해양 복합 관광 도시 지정을 해수부에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해수부 뭐 부산 이전 관계라든지 뭐 이런 좀 복잡한 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에, 이달 말에 발표가 안 되면 7월 초 정도 발표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거북섬이 지역특구가 지정이 됐죠. 지역특구가 작년 12월 말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근데 뭐 변화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양관광복합도시 지정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됨으로써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거북섬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또 복합관광도시가 지정이 되고 또 유야무야 조용히 1, 2년 흘러간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거북섬에서 수분양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대출 관계입니다. 대출 관계. 자, 그 신용이 좀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한 4%대 금리를 쓰고 있다가 지금 8%대 금리를 이자를 내게 생겼어요. 그리고 원금도 일부 상환을 하라 그러고, 지금 이자 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자를 2배로 올려버리고 원금 상환을 하라. 그렇다 그러면 죽어라는 거죠. 죽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저금리 대출을 이렇게 해주면서 살려줬듯이 거북섬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도 금리를,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리를 낮춰주지는 못할 망정 금리를 2배 가까이 올려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죠.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 3년 정말 힘들게 거북섬이 되살아날 거다. 지역특구가 되면 되살아날 거다. 해양관광 복합도시가 되면 되살아날 거다. 웨이브파크 운영자가 바뀌면 되살아날 거다 하면서 버텼는데,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 개장했던 시기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안 찾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주중에 가보면 한 10대 명 타고 있습니다. 10대 명. 그 큰 세계 최대 규모의 웨이브파크에 10대 명 서핑을 하고 있다. 과연 흑자가 나겠습니까? 흑자는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 도저히 못하겠다. 웨이브파크 운영 못하겠다. 다른데 양 옆에 라군 투자?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 적자가 심한데 대관람차 말도 꺼내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서핑장도 용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대중적인 물놀이,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하게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양이라든지 부산 그 서핑객들도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아주 심각하죠. 소상공인들 다 죽게 생겼고, 회사 다 폐업하게 생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최저임금을 11,500원으로 올리겠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옥죄는, 그리고 이제 뭐 4.5일, 지금 중소기업들은 안 그래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뭔가 좀 우리나라가 살만한 상태에서 뭐 4.5일째, 4일째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죽을 판인데 똑같죠. 거북섬 잘 되고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안 그래도 거북섬 폭망해가지고 맨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그냥 폭망한 도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거북섬 잘 되고 있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잘 되고 있죠. 이제 4.5일째 가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업체들, 개인들, 뭐 다 죽게 생겼어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데, 여기서 11,500원으로 올리겠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유연근무제, 업종별, 근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격차도 업종별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살아날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면서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가 차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자로 죽을 판인데, 여기에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4.5일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거북섬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펼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살아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수분양자들의 대출 관계죠. 대출 관계. 지금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금리를, 기준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또 올려버린다는 거죠.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거북섬 상황 아시죠? 그러면 거북섬 상황 아시죠? 금리 좀 낮춰달라 그러면, 연장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라는 이런 취지죠. 그리고 뭐 각 지점에서 얘기를 하면, 본사에서, 본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갑이죠. 완전히 갑입니다. 수분양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북섬 상가의 그 감정가가 뚝 떨어졌죠. 감정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출을 분양가에 70%를 해줬다. 그러면 현재 분양가에 20% 해줍니다. 20%. 그러면 시행사들은 자녀 부지를 누군가 분양을 받고 싶어 하더라도 이거 수분양자, 분양받을 사람이 대출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분양자도, 죽게 되는, 시행사도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양자들도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지 않습니까? 자, 3%대 신규 대출을 받으면 한 3.8%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 대출 받았던 4%대 후반, 그걸 유지를 하거나, 한 번이라도 연체를 했다라고 하면 금리를 더 올려버리고 원금 상환을 하라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원금 상환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우리가 또 거북섬 발전위원회 상인회 같이 미팅을 했죠. 미팅을 했는데,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 5대 국책 사업을, 정부에서, 뭐, 시에서, 도에서 했으니까 정부죠. 국가에서 5대 국책 사업을 내세우면서 거북섬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비전을 보고, 다 투자를 한 거잖아. 다 투자를. 웨이브파크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수변상가 쪽으로 오픈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변상가도 잘 될 거고, 웨이브파크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런 거 믿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가도 거의 강남 수준의 분양가입니다. 15평, 14평짜리가 10억짜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마리나항, 만들어 놨다 하지만, 거기에, 요트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지기만 했죠. 아쿠아 펜랜드 텅텅 비었죠. 보니타가 텅텅 비었죠. 그 다음에, 아쿠아 테마공원 이제 공사하고 있고, 해양박물관, 이제 6월 27일 날 개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1만 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3천 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다. 거북섬 등딱지에 반얀트리 호텔 45층, 들어선다라고 했죠. 그 땅은 공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어떤 걸. 이 수분양자들은 그 모든 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한 방에 다 된다라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한 거. 교통 문제, 이것도 트램이 오이도에서
오이도역에서 트램이 순환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교통 문제도 문제 없고 5대 국책사업 국가도 투자를 했고 삐까뻔쩍한 엄청난 호텔도 들어오고 도저히 우리 국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해양 도시가 탄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또 뭔 죄가 있습니까? 투기꾼이라고요? 그게 투기꾼입니까? 자, 투자자가 없었다면 거북섬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가 나서줘야 되죠. 국가가 나서줘야 됩니다. 2년, 3년 정도 뭐 금리를 낮춰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북섬에서 큰 꿈을 갖고 상가를 투자를 했고 정말 멋진 세계 최대 규모의 멋진 휴양도시가 탄생을 한다. 그거 하나 믿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87% 공실률, 모든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심심하면 와가지고 건들고 가죠. 그런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줘야 되죠.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그 투자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국가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우리 그 금융권들 완전한 그 갑질이죠. 금융권들의 말조차 못 해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지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주고 도가 나서주고 국가가 나서줘가지고 뭐 파격적인 금리 뭐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3%대 후반 그걸 유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유지를. 한 2년 정도. 거북섬도 이제, 바뀌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관람차, 들어서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아쿠아펜랜드,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테마공원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 해양 복합 관광도시, 지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 상가, 공실, 비어있는 거, 그것만 따지지 말고, 지금 수분양자들이 대출 관계로 이자를 내는데 정말 보고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거북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분양자들이 이자에 치여서 곧 죽게 생겼어요. 2년, 3년 후에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거북섬이 탄생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미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시에서도 그 심각성은 이제 뭐 파악을 하고 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거북섬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쁘더라도 거북섬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시흥시에서 100곳에서 뭐 한 것 같은데, 그 연설만 하고 가지 마시고요. 치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웨이브 파크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설에서 보면, 정말 멋진 비전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분양자들이 정말 대출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자 내기 벅차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라면값 얘기했듯이 라면이 2,000원 돼요? 라고 했듯이, 아니, 거북선 힘들어서 공실투성인데, 아니, 이자를 8%를 받아요.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데, 이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북선 좀, 관심 가져주시고, 대선 끝났다고 해가지고, 좀 잊혀지는 곳이, 되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정말 힘들어한 거 전 세계가 알게 됐으니까, 또 가능성이 없다라면 모릅니다. 시와호, 토요일 날 시와호 작은 음악회 이런 걸 냈었는데 정말 멋진 곳이에요. 24시간 물이 차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 수도권에서 2,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에요. 이거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데, 용도 변경하는데, 협조를 해줘가지고, 거북섬 제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